300억 가량의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상속하면 상속세가 약 136억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 136억을 영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300억짜리 땅에다가요, 빵카페 하나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녀에게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게 불법이냐고요? 100% 합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10개월 전에 올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 제목이 초대형 카페가 갑자기 많이 생겨난 이유. 이 영상 조회수가 30만 회가 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셨다는 증거죠. 오늘은요, 그 이후 2탄입니다. 그 뒤로 아주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이전 영상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오랫동안 운영하신 가게 또 공장, 베이커리 카페를 자녀에게 넘겨줄 때 상속세를 많이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자, 원래는 좋은 취지였습니다. 근데요, 그 베이커리 카페 빵을 굽지 않습니다. 오븐도 없습니다. 코스트코에서 완제품 사다가 파는 게 전부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그들이 100억이든 300억 가져가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요, 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세금 중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이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수백억을 가진 자산가는 이 제도 구멍으로 세금 한 푼 안 내는데 그 빈자리 결국 월급에서 세금으로 내시는 분들에게 옮겨옵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차장 꼼수, 빵 안 굽는 카페, 이거에 대해서 꼭 집어서 말을 했죠. 관련 뉴스 몇 개 보겠습니다. 국세청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상속세 회피 실태 조사 착수. 이건 뭐냐면요, 국무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이 꼭 집어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주차장이 가업, 기가차, 무늬만 빵집이여 직격, 꽁수 상속 손본다. 꼼수 가업, 베이커리 카페, 주차장업 상속 공제 안 해준다. 빵 사서 대파는 베이커리 카페, 주차장, 상속세 안 깎아준다. 최근 뉴스 기사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3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째, 과연 이게 어떤 수법이었는지. 두 번째, 그래서 정부는 이걸 막으려고 지금 어떻게 하려고 있는지. 마지막 3번째는 진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 쉽고 자세히 정리한 요 전자책, 그리고 핵심만 그림으로 뽑은 요 자료 무료로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후에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 처음 만들어진 게요, 1997년입니다. 그때 취지가 정말 좋았습니다. 동네에서 30년 된 빵집, 아버지가 평생 돌린 금형공장, 상속세 때문에 문 닫는 걸 막자는 취지였습니다. 공제 한도는 그때 1억 원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상속세 공제 한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커졌습니다. 1997년 공제 1억, 그리고 2008년 30억, 2009년도에는 최대 100억까지 공제를 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2년 최대 300억, 2014년도에는요 최대 500억, 2023년 최대 600억까지 상속세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97년도에 1억으로 시작한 이 공제 금액이 25년 만에 600억까지 공제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동안 물가도 올랐죠. 기업도 커졌죠. 그래도 600배가 올라갔다는 건 좀 상식 밖의 얘기 아닌가요? 참고로 이 한도는요, 경영기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10년 이상이면 300억, 20년 이상 유지하면 400억, 30년 이상 유지하면 600억. 오래 운영할수록 더 많이 깎아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렇게 공제 한도는 점점 커지는데 상속받은 자녀가 그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기간, 사후관리라고 하는데요, 사업 유지 의무기간은 크게 줄었습니다. 처음 10년부터 시작해서 7년, 그리고 지금은 5년이면 끝입니다. 좀 복잡하죠? 핵심만 말하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동안 세금 깎아주는 금액은 1억에서 600억으로 크게 늘었는데 그 의무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반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좀 황당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월급에서 세금 빠져나가는 거 보면 한숨이 나오죠. 그런데 수백억 세금 한 푼 없이 넘기는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허점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모든 베이커리 카페 또 주차장이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진짜 빵을 굽고 진짜 사업을 하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국세청이 문제로 지목한 곳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곳을 먼저 조사를 해봤어요. 그 결과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절반 가까운 25곳 중에 11곳이 의심 대상이었습니다. 즉 조사 대상 중 44%가 의심 대상이었습니다. 매장을 가보니까 오븐이 없었습니다.
반죽기도 없었습니다. 커피랑 음료로 매출이 올리는데 사업자 등록증에는요 제과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업자 등록증에 제과점으로 되어 있었을까요? 커피 전문점은요 가업 상속 공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과점은 됩니다. 문제는 빵집인데 빵을 만드는 기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빵을 팔려고 카페를 연 게 아니라 수백억짜리 땅에 세금 없이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제과점 간판을 단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베이커리 카페는요 약갑니다. 주차장을 이용한 가업 상속 꼼수가 있는데요, 이건 더 가관입니다. 2020년 주차장업이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도권 1321개 중에서요 761가 거의 60% 정도가 2020년 이후에 새로 생겼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굉장히 많이 생겼죠. 왜 이렇게 많이 생겼을까요? 바로 가업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함입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요 수도권 사설 주차장 1321개 전부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요 연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것이 58%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것이 94%였습니다. 말이 안 되죠. 사장도 없고 직원도 없고 돈도 안 버는 주차장, 기술도 없고 직원도 없고 매출도 없는데 가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냐 라고 직접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처럼 성실하게 세금 내는 사람 억울하죠. 고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엔 진짜 좋은 제도였어요. 동네에서 30년 된 떡집이 상속세 때문에 문을 닫는 걸 막자라는 좋은 취지였죠. 그때 공제 한도가 1억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기업을 살리자 하면서 한도를 확 올렸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업계 요청에 한도를 또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 기간, 의무 기간이죠. 그 기간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공제는 600억까지 가능한데 사후 관리는 5년이면 끝. 업종도 대분류 안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쉽게 비유를 하면요. 자물쇠는 점점 커지는데 열쇠는 점점 단순해진 겁니다. 그래서 돈 있는 분들이 그 열쇠를 복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 5년간 이 제도로 공제된 금액만 약 2조 6천억입니다. 저도 세금 앞에서 굉장히 무기력해진 적이 있습니다. 제 사업이 무너졌을 때죠.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는데 세금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종합소득세, 부가세, 건강보험료,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사업도 말아먹고 이 돈을 어떻게 내야 하나. 그런데 주변에서는요 이런 빈 구멍을 이용해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좀 억울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한 푼 없이 물려주는데 누구는 꼬박꼬박 세금을 내면서 살고 있잖아요. 좀 허탈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불공정한 거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추가 수입은 하나 더 만드는 거, 이건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지금 AI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나요? 써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중자녀도요 방법만 좀 알면 유튜브로 월 100만 원 이상 수입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AI를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카톡 보내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기초 사용법만 숙지하면요 나머지는 AI에게 몇 가지 도움만 받으면 됩니다. 이 방법을요 저희 회사 촬영 편집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근 팀장이 여러분께 알려드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라이브 특강 주제는요 50대를 위한 3개월 안에 월 100만 원 이상 버는 AI 유튜버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이 문장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고정 댓글 링크 있으니까요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퇴직을 앞둔 50대라면요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정부가 이번엔요 진짜 칼을 빼들었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30년 만에 전면 재설계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핵심만 추리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건 당장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이번 7월 세법 개정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걸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보셨던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업종을 퇴출합니다. 주차장 운영업, 이건요 가업 상속 공제에서 아예 빠질 예정입니다. 또 빵을 직접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 업종도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셨을 겁니다. 차 끌고 가다 보면 저 카페는 손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유지되지? 그런 것들 상당수가 이 구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요, 안분 계산 제도를 도입합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이건 여러분이 피자 있잖아요. 피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 피자가 있죠. 한 판이 300억짜리 카페 전체 자산이에요. 지금까지는 빵 조각이 아무리 작아도 제과점으로 등록했으면 이 피자 한 판 전체를 공제를 받았어요. 앞으로는 안 됩니다. 빵을 만들어 판 비중이 20%다. 그러면 공제도 20%만. 나머지 80% 세금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300억짜리 카페라면요. 빵 매출 비중이 20%면 60억만 공제됩니다. 나머지 240억은 과세됩니다. 빵을 직접 만들지 않고 장식품처럼 올려놓은 카페한테는요, 사실상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시간 요건이 길어집니다. 부모의 최소 경영기간, 지금 10년인데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녀의 사후 관리 기간도요, 현행 5년에서 상향 논의 중입니다. 자, 그리고요, 토지 공제 범위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지금은요, 건물 바닥 면적의 최대 7배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굉장히 큰 거죠. 이걸 악용해서 건물 면적의 37배까지 토지를 포함시킨 업체가 적발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면적 배수도 줄이고요. 금액 한도도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참고로 외국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독일 사례를 한번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독일은요, 비사업용 자산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그리고 100% 면제를 받으려면 7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그 기간 동안 직원 임금 총액을 상속 시점에 70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런 요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영국은 더 엄격합니다. 영국은요, 투자용 부동산을 공제 대상에서 아예 뺐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독일은 우리보다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심지어 2014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서 제도를 더 크게 축소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반대 방향으로 달려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세 가지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장, 가짜 제과점, 제도 악용은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둘째, 안분 계산 도입으로 진짜 사업 비율만큼만 공제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 경영기간, 또 사후관리 기간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와 경과 조치는요, 7월 세법 개정안에서 확정이 됩니다. 지금은 그냥 방향만 읽고 미리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가업 승계를 준비 중이시라면요, 이번 달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제대로 하고 계신 분들은 이 영향을 덜 받을 겁니다. 이 주제 7월 세법 개정안 나오면요, 후속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경과 조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상 사업자분들은 뭘 하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제도가 질문을 멈추면 답을 조작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